지난 영상에서는 영어 단어책 반복을 통해서 기본 단어를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복 학습법 2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 문법책 반복을 통해서 문법 공부를 한 번에 끝내버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린 문법을 수많은 교재로 수도 없이 공부해 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문법 공부를 할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하죠. 더 이상 공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문법 공부는 기본서를 단권화한 다음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한 번에 끝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수영이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배울 때 기본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연습이지만 기본기를 착실하게 닦아 놓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실력 향상의 속도가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문법을 착실하게 닦아 놓으면 영어 공부의 효율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영어 문법의 중요성은 폄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자는 필요 없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영어 문법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그만큼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기에 다소 황당할 수 있는 영어 문법 무용론이 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왜 영어 문법을 힘들게 공부했지만 그만큼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는 시험 위주의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영어 시험만을 위한 영어 문법 공부를 합니다. 실사용에 필요한 중요한 문법보다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법 내용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부한 만큼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시험에는 중요한 것이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은 변별력이 중요합니다. 변별력을 위해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를 적절하게 섞어서 시험 준비를 충실히 한 만큼 점수가 나오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 현실에서의 중요도와 괴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험 위주로 문법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간단한 의문문 하나 만들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어 문법은 이해는 했지만 실전에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숙달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테니스 스윙의 기본 동작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해서 실전에서 바로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한국에서는 이해한 문법 내용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잊혀집니다. 그럼 다시 문법 공부를 해야 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영어 문법을 공부해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영어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지 않고 실전에서 필요한 문법을 공부하면 됩니다. 문법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충분한 반복을 통해서 체화를 시켜버리면 됩니다. 기존 영어 문법 공부는 이해 위주의 학습입니다. 하지만 영어 문법은 이해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문법을 만들고 문법에 맞춰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과 글이 먼저고 문법이 나중입니다. 그래서 예외도 많고 규칙 또한 복잡합니다.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은커녕 일독도 어려운 것이 영어 문법 공부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기존 방법인 이해 위주로 영어 문법책을 공부하면 좀처럼 효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 위주가 아닌 속도 위주의 공부 방법을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100% 이해하려 하지 않고 반복 횟수를 높여서 단계적으로 이해도를 높여가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단어책 반복 학습과 비슷한 원리인데 단어책의 진도를 가로막는 주범이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면 문법책의 경우는 이해되지 않음으로 인한 답답함입니다. 그래서 다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100% 이해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독 시에는 100% 이해하지 않고 일부만 이해해도 됩니다. 이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니 진도를 빼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법 설명 중 상당수는 다른 파트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다른 파트를 공부하니 너무나도 쉽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해 안 된다고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에 포커스를 맞추면 너무 이해하려고 달려든다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립니다. 우리말을 쓸 때 왜 그렇게 쓰는지 이해를 하고 쓰나요?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쓰니까 감각적으로 이렇게 써야 문법에 맞으니까 쓰는 겁니다. 영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보다는 반복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법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해 위주로 공부한다면 오히려 이런 감각을 가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간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문법책을 추천해 달라는 것인데 반복해서 공부할 기본서는 분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중학생 수준의 기초 문법책이나 요약해 놓은 문법책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해하기 쉬운 문법책의 컨셉으로 나온 책들이 많은데 이런 책 역시도 분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분량이 적은 문법책은 10번 읽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책들은 기본서를 읽기 부담스러울 때 준비운동 수준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기본서로 적당한 그래머인 유즈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발음은 그래머인 유스가 더 가깝지만 유즈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유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머인 유즈는 영국식과 미국식으로 나눠집니다. 영국식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지고 미국식은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집니다. 중급용 2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초급용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분량이 적어서 반복 학습용 기본서로 적합하지 않고 고급용은 영어 전공자가 아니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국식 중급책 잉글리시 그래머인 유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어플로도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패드로 보면 종이책 부럽지 않습니다. 어플은 예문을 읽어주기 때문에 발음 확인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판의 경우는 이북도 함께 출판이 되었습니다. 종이책, 어플, 이북 중에서 자신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교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종이책 기준으로는 400페이지 조금 안 되는 분량인데 설명이 간략하기 때문에 실제 담고 있는 내용은 기본서로 충분한 분량입니다. 책 표지를 보면 자습용 참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하기 좋고 틈틈이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 용도로도 적합한 책입니다. 즉, 기본서로 필요한 요소를 두루 갖춘 책입니다. 한 유닛은 2페이지로 되어 있으며 왼쪽 페이지는 문법 설명과 예문, 오른쪽 페이지는 연습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교재들이 따라오고 있는 전설적인 레이아웃이죠. 독학 그리고 다독에 최적화된 구성입니다. 한국어판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까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법책에 비해서 설명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 간결하기 때문에 다독용 기본서로는 오히려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재를 빠르게 보면서 다독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 된 교재이니 사전을 찾아가면서 요약 정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물론 사전 찾고 요약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독 시에는 부분적으로만 공부하고 2독 시에는 좀 더 많은 범위를 공부합니다. 반복 횟수가 많아지면 학습 범위도 넓혀가면 됩니다. 반복하면서 이해도를 높이면 이해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1부씩 한 유닛을 정리하면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1시간에 3유닛, 2시간을 투자하면 6유닛 정도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루 2시간씩 6유닛 정도 정리하면서 넘어가면 24일 정도면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다독을 통해서 끝내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이해가 안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다독을 통해서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해 수준을 넘어서 문법 내용이 체화됩니다. 이는 운동에서의 기본 동작과 마찬가지로 영어 실력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문법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끝내버리고 그 이후에는 영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공부만 할 겁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면서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